가봅시다. 오늘이 진짜 원화 수업의 마지막이네. 참, 농구를 안 했다. 농군 가봅시다. 윤창권은 주인공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에서 지금 내 눈이 어두운 거야. 얘들 어두운 거야? 뭐지? 뭐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지? 뭔가 이상해져. 자, 우리가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그죠? 주제 구성 문체에서 구성의 3요소도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설을 다 못 보여준단 말이죠. 수능에서는 짧아. 짧게 보여주고 짧은 거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인물. 넘버 원. 그 다음 사건. 넘버 투. 그 다음 배경. 넘버 쓰리. 여기에 막 집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수능에서는 자 인물에 집중해 봅시다. 윤창권은 가족과 함께 일제 취학 배경이 나옵니다. 일제 강점기야 그죠? 고향을 떠나 어디입니까? 만주 장자워프에서 황무지를 지금 중국 갔어 그죠? 개간하는 조선 이주민 집단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서 못 살겠다 가자 된 겁니다. 깊은 겨울에 땅속이 한 길씩 언다 아주 깊이 얼어버립니다. 그죠? 선생님 그때 이야기했죠? 겨울 되면 땅이 얼어. 울산에 사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진짜 겨울이면은 정말 시멘트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땅이 안 파져. 썰기 전에 삼십리 재간선은 째어 놓아야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땅을 파놔야 된다. 이렇게 문맥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대간선은 나와주잖아. 그죠? 수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내년 봄에는 물이 온다. 내년 봄 농사를 위해서 지금 미리 땅을 파놔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황무지에는 잡곡이나 뿌릴 수밖에 없고 그 면적에 더블 면적인가 봐. 잡곡이나 뿌려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생존에 걸렸네. 그죠? 자, 창건이네는 새로 와서 우리 주인공입니다. 그죠? 지리도 어둡고 가역도 끝나기 전이라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구역을 맡았다. 제일 좋은 부분이네. 요거네. 그래서 집진흥도 끝나서 와서, 그죠? 제일 가까운 좋은 자리를 맡아줬습니다. 한 산마장 길이 되는 대간섬 끝구역이었다. 그것을 쿨리, 이건 고대 노역자들이었죠. 5명을 데리고 넓이 12자, 깊이 5자로 얼기 전에 뚫어놔야 한다. 여간 대규모 수리 공사가 아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크다, 그죠? 창건은 가역 때문에 처음 얼마는 쿨리들만 시켰으나 집 짓는 일 때문에, 그죠? 날이 자꾸 추워지는 것이 겁이 나 집 일은 웬만한 것은 어머니하고 아내에게 맡기고 옷도락 내는 일에만 전력을 하였다. 이게 이거죠. 보는 저수지물입니다. 농사. 여기 도랑은 그죠? 물 가는 길이죠. 합쳐지면 사이시업 들어가서 봇도랑 되는 겁니다. 자, 쿨리들은 눈만 내면 눈만 피하면 깨를 피웠다. 일을 잘 안 해. 우묵한 양지 쪽에 앉아서 일을 잡지 않고 썰고 있었다. 빨리 하라고 소리를 치면 그들도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자주 투덜대었다. 지금 뭐 잔잔한 사건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돌은 없으나 흙일은 변화가 없어 타박타박해 힘들고 지루했다. 지리하다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안 흘러가더라. 일이 진척이 안 되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일이 반이나 진행되었을까 한때다. 드디어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도 자꾸 얼어들어 일도 힘들어졌군요. 더 큰 문제. 빠라밤. 이날도 역시 모두 제구에서 자기가 맡은 쿨리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쿨리들이 먼저 보고 둔덕을 올라가면 뭐라고 떠들어댔다. 창건이도 둔덕으로 올라서 보았다. 한편 쪽에서 가을 까마귀 때처럼 이곳 토민들, 만주 사람들이겠죠. 중국 사람들이야. 수십 명씩 무더기가 저 새까맣게 몰려오는 것이다. 마적대 아닌가? 말 타고 다니면서 도덕질하는 애들. 그러나 말 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마적은 아니네, 다행히. 그들은 덜어는 이쪽으로 몰려오고 덜어는 동네로 들어간다. 창건은 집안 식구들이 걱정된다. 삽을 든 채 집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그들 한 패가 부딪혔다. 앞을 턱 막아서 쭉 에워싼다.
까오리 빵즈. 중국 애들 우리들 이제 그거 하는 거지. 까오리는 고령, 빵즈, 몽둥이. 고려 애들은 몽둥이를 때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조선인 비하하는 명칭입니다. 조선 사람이냐고 묻는 눈치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까 한 자가 어떤 놈이 튀어나오면서 창건이가 잡은 삽을 낚아챈다. 창건은 기운에 붙여서가 아니라 얼떨결에 삽자루를 놓쳤다. 뭐지? 그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근데 뺏겼어. 삽을 빼앗은 자는 삽을 번쩍 쳐들고 창건이를 내려치려 한다.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혈 사태 일어나기 직전이야. 창건은 얼굴이 버럭게 질려서 뒤로 물러났다. 창건에게 발등을 밟힌 자가 창건의 등덜미를 갈긴다. 드디어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고는 일제히 깔깔 웃어댄다. 삽을 들었던 자도 삽을 휘휘 두르더니 바가운데로 팽개 쳐버린다. 그러고는 창건의 맥살 잡고 보토랑 내는 대로 끄는 것이다. 창건은 꼼짝도 못하고 끌려갔다. 뭐라고 각기 제대로 떠들고 삿대지더니 창건을 보토랑 바닥에 꼬꾸라뜨린다. 창건이뿐만 아니라 보토당 일을 하던 쿨리들도 붙들어가지고 힐난이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토랑을 못 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자 윗구역 또 그 윗구에서 여기 말을 할 줄 아는 조선 사람들이 내려왔다. 동네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나타났다. 창건은 눈이 째지게 놀랐다. 윗구에서 내려온 조선 사람 하나가 곡괭이를 둘러매고 여기 토민들 몰켰던 대로 뭐라 여기 말을 호통치도 그냥 닥치는 대로 찌그려 덤비는 것이다. 와 전쟁이다 전쟁. 그죠? 몰켜섰던 토미도 와 흩어져 버린다. 창건을 둘러쌌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난다. 동네에서는 조선 부인의 몇이 시칼듯이 낯을 들고 달려나오는 것이다. 낙과 시칼을 보더니 토미들은 제각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창건은 사지가 부르르르 떨렸다. 짜라란. 이게 간접적 제시죠. 인물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얼떨결에 이런 거는 그죠? 직접적 제시죠. 얼빠져서. 자, 여기선 저렇게 해야 사나 보다. 아니, 이 보토랑은 우리의 목숨줄이죠. 목숨줄이 아니고 뭐냐?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자, 인물을 주의 깊게 보라고 했는데, 인물의 뭐를 주의 깊게 봐야 되냐? 심리 변화입니다. 처음에 얼떨결했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합니까? 성장하고 있어. 살기 위해서는 쟤네들하고 칼부림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거죠. 아까 등떨미를 맞고 멱살 잡히고 한 분통 이제 빡칩니다. 그죠? 와락 터진다. 다리 오금이 날개쭉지처럼 뻗는다. 그 무릎 뒤쪽이 쭉 뻗는데 간접적 제시입니다. 이제 용기가 난 거야. 분노적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덤벼라. 우린 여기서 못 살면 죽긴 마찬가지다. 달아나는 녀석 하나를 다 우쳤다. 뒷덜미를 낚아챘다. 공중거리로 나가 떨어진다. 또 하나 쫓아간데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난다. 어머니가 달려오면 붙든다. 그만 가라 이거겠지. 그죠? 이 장자부 수십리에 둘러사는 포민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선 사람들이 보통 아까 물길 내는 거 반대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극히 단순하게 고동을 내요. 논을 풀면 그 논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느냐였지. 방바닥 같은 들이라, 평지 같은 들이라 자기네 밭에 모두 침수가 될 것이니 자기네는 조선 사람들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떠나야 옳다는 것이다. 너희들도 건물을 끄다 벼농사 지으면 오히려 이익이 아니냐 해도 막무가내였다. 자기네는 벼농사 지을 줄도 모르거니와 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었다. 그게 쌀로 만든 밥을 못 먹는데 고소하지도 않을 뿐더러 배가 아파진다는 것이다. 그럼 먹지도 못하는 벼를 장추동 가서 팔면은 잡곡을 몇 배로 살 돈이 나오지 않느냐? 또 벼농사 지을 줄 몰라?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대로 해보라고 하여도 완강히 반대로만 나가는 것이었다. 텃세죠. 그리고 조선 사람이 칼이나 낫을 던지면 저희도 도끼, 몽둥이도 있다는 틀로 맞서는 것이다. 조선 사람도 일하기가 계속 틀렸다. 쿨리들이 다 달아났다. 땅이 자꾸 얼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있다. 그죠? 3동 동안은 그냥 해토는 땅이 녹는 겁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고 해토가 된다 하여도 조선 사람들 힘만으로는 못자리는 우물물로 만든다 치더라도 뭐를 낼 때 본물을 끓이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노동력 부족. 못자리는 못 심는 거 조금 잘하면은 그걸 모내기를 하죠.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그러나 이 보동 이외에 달리 살 길이 없다. 겨울 동안 황제신과 몇몇 이곳말 잘하는 사람들은 나서 이웃 동네들을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하였다. 보동을 낸다고 해서 물을 무제한으로 끓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장치로 조절한다는 것과 조선소는 봄물이 오면 수세를 내면서까지
밭을 논으로 만든다는 것과 물값을 내고서라도 논으로 만드는데 그만큼 이익이 남는 거지. 여기서도 한 해만 지어보면 나도 하고 물이 새가 나게 될 것일 것과 우리가 벼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벼만 지어 놓으면 팔기는 우리가 해 줄게. 계약까지 하자. 역설역설 힘주어 말하다. 하나같이 속이의 경력이다. 말이 안 통해. 하오하고 쌩까지. 뿐만 아니라 어떤 동네에서 사나운 개를 내세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조선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악만 남았다. 추위는 하루같이 극성스럽다. 더구나 늦게 지은 창고리의 집 벽이 모두 얼음장이 되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였지?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죠? 방 안에다가 조집을 엮어 조로 만든 조지푸라기. 석유도 귀하거니와 불이 날까 봐 등잔도 별로 켜지 못했고 불 안 켜는 밤이면 바람 소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일제감정기 때 우리 민족이 조선에 있어도 고생이고 밖에 나가도 고생이고 아이 자 이리하여서 짜잔 그때 우리 요건 다 했었죠. 답은 미리 체크하고 갔었습니다. 그죠?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 따옴표로 인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따옴표가 많으면 사건의 진행이 더딥니다. 거의 없죠. 없지? 아예 없죠. 그죠? 아예 없. 있나? 여기 그 생각이고 여기 하나 딱 있다. 그죠? 음, 더디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대사나 행동 묘사가 많으면은 사건 진행 속도가 느리고 위클처럼 서술자가 쭉 진행을 하면 사건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서술이었죠. 서술자가 쭉 이야기 진행하는 게 서술. 그리고 생략 이런 거는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르고 묘사가 제일 느립니다. 묘사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이 대화. 요거 두 개는 느리다. 이거 두 개는 빠르다. 꼭 기억해 둡시다. 심리적 갈등을 위해 인물의 내면 위주, 주요 사건을 위주죠. 네, 이거 사건 쭉 전체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행동 위주로 서술을 해가지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2번은 절대 안 되고 서술자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이죠. 말도 안 됩니다. 상황의 현장감을 부각하기 위해 겉으로 많이 드러내기 위해 현재 시제를 활용하고 있으면 보면 되지. 묻는 눈치다. 뭐죠? 터진다. 붙든다. 정답 나왔죠? 현재 시제죠. 음. 그래서 정답은 4번. 시점의 변화. 전지적 작화 시점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기업 미은 디귿 미음 가정 뭐뭐 한다면 예상되는 결과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시급함을 드러낸다. 실패하면 조건 걸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오케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2번 작업의 규모와 기한을 밝혀 창건의 부담을 구체화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얼기 전에 그죠? 뚫어놔야 됩니다. 작업량. 디귿은 풀리들이 일 안 하는 장면인데 행동 묘사 맞죠? 이 잡고 있는 거. 불성실한 면목. 네.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리얼. 이 구역에서 윗구역에서 내려왔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까지 창건이가 위기였는데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인가요? 답이 5번이네. 왜 틀렸나 봅시다. 창건이 느낀 두려움. 날개 쭉 지쳐. 오금이 저리다. 오금이 뻗다. 두려움이 사라졌다죠. 오금이 저리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다 이런 말이고 오금이 쫙 뻗었다. 기운이 났다 이런 말이죠. 어림도 없다. 그죠? 그래서 창건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죠. 소설에서 선생님이 인물을 제대로 보라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인물의 심리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잘못 파악하면은 안 되겠죠. 틀립니다, 이거. 이런 문제들이 제일 까다로워. 그래서 인물의 심리.
수능에서 소설은 인물의 심리. 머릿속 꼭 집어넣읍시다. 자, 감상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하나의 공간에서 각기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 뜬글 자기들은 밭농사하겠대. 우리 조선 사람. 아, 논농사야지, 쌀농사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충돌의 원인입니다. 이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누가? 조선 사람들이. 기존의 생활 방식을 지속하고 공간의 이질성, 다른 나라에 왔지만은 똑같은 논농사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른 편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이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한 침범이죠. 익숙한 공간을 낯설게 만드는 시도로 인식된다. 이들 간의 충돌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면서 한층 더 절박하게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짱자오프의 혹독한 기후와 낯선 언어는 조선인 집단에 합류한 창간으로 하여금 공간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꼈겠지? 조선인들이 보도랑을 내는 것은 장자워프라는 낯선 공간을 벼농사가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 맞지요? 조선인들이 일하는 구역에 토민들이 몰려와 방해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유지하던 기존의 생활 방식을 조선인들이 침해하고 있다. 그죠? 이걸 바탕으로 해야 돼. 알고 있지? 창건이 뻗도랑을 우리 목줄로 인식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 여부가 생존과 직결되었죠. 이거 못하면 죽는구나. 이거죠. 그럼 답은 또 5번이겠네. 조선인들과 터민들이 대립하는 것은 양측 모두 잠자오프는 공간을 변화시키고자 하죠. 원주민들 변화시킨 거 싫어하잖아. 얘들은 그죠? 변화를 반대합니다. 변화를 그저 변화를 시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죠. 어휴, 그죠? 이건 낯선 공간을 만들면 안 돼! 이런 거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반대인데 둘 다 변화시키고자 한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죠. 일어난 사건을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죠. 문제 제기, 제기한 적 없습니다. 주장 반론한 적 없습니다. 역사적 배경 서술 안 합니다. 설득에 실패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이건 저번 시간에 다 했다. 그지? 자, 공동체가 난관에 대처하는 방식을 서술하여 개인의 문제를 집단에서, 지금 집단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조선 그 이주민 공동의 문제였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저번 시간에 열심히 했고, 선우이 불꽃 이거 우리 했나? 아, 과제 훈련위에서 우리 그걸로 열심히 받고, 이제 남은 거는, 실전 훈련 이건 했다, 그죠? 음, 풀이만 하고 이건 안 했네. 그죠? 네. 뭐 거의 다 한 거라서 한번 빨리 봅시다. 그죠? 하늘으로 한 점 뭐 없이 살기를 바랍니까? 부끄럼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응? 자, 억압받는 모든 존재, 모두 죽어가는 것을 뭐합니까? 사랑해야지. 과거, 미래, 현재. 알고 있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 나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봤었죠? 빼앗긴들은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법, 일제강점기입니다. 보문 상징이죠? 조국의 반복, 조지훈의 낙화, 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람을 탓하지 않는 꽃이 지는 걸 그 안타까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꽃이 지네 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문제풀이만 했나? 그죠? 그러면 조금만 다시 한번 보면 되겠네. 자, 윤동주의 서심이다. 하늘으로 한 점 복구를 먹기를.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이상과 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밤, 일제감정기죠. 바람은 시련과 고난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연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답이 5번이었지. 마지막 행은 화자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하늘을 한 점 부끄럽고 그 입새에 있는 바람에 들어가면 괴로워했다. 그거지. 그죠? 하늘은 그죠? 내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주는 거고 별은 희망, 순수, 양심, 이상적인 삶이야. 구행,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양심의 가책 이런 건 여기 사명이 아니고 1년에 나왔어야지. 위치가 잘못됐다 그죠? 위치 바꾸기. 이거는 전에 했다 그죠? 괴로워하는 건가? 뭐지? 대문자에 풀이했는데 오늘 밤 시대적 현실입니다. 일제강점. 이런 부정적인 배경. 다리는 다르지. 왜 싸늘한 다리냐? 자, 이 시는 시적 화자가 어? 식민지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평화로운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순환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뺏긴 데도 보면 오는 거다. 그죠? 이러한 구조는 화자로 하여금 현실을 잊기 위해 들어간 자연 역시 부정적인 현실. 왜?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뭐야? 일제강점기에 뺏기죠. 빼앗긴 거야. 자연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더욱 뚜렷한 현실 자각을 하는 거지. 4번이 틀렸을 때 점차 흥취로부터 깨어난 상황에 초조함 같은 건 안 느끼지. 답답함을 느끼지. 답답하라 누가 말 좀 해다오. 그렇죠. 나오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 이런 스스로 비웃는 것을 자조라고 합니다. 초조함이 아닙니다. 쌤, 시에서도 시적 화자 심리 중요하네요. 맞지? 시적 화자가 어떤 대상이 있죠. 이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이 심리가 주제잖아요. 정서, 그죠? 태도. 정서와 태도가 주제야. 당연히 심리, 정서 중요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뺏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뺏긴 조국에 대한 현실인식, 답을 찾는가? 좀 봄을 맞이한 조국 들판에서 아름다움을 열심히 느꼈는데, 하지만 이제 뭐합니까? 이게 식민지 현실이니까 들을 빼앗겼으니까 봄조차 빼앗길지 모르겠다. 남의 땅 빼앗긴 들 일제강점기임을 드러내고 있죠. 자, 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다 그죠? 조지훈의 낙화.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생동. 지금 꽃잎이 떨어지는데 생동감이야? 지금 꽃잎이 떨어진 걸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동적인 이미지는 막 바람이 휘날리고 이런 거 있죠.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는 거. 그런 건 생동감 줍니다. 감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음. 자, 서리법 바람을 탓하랴. 평서문으로 해도 될 걸 의문문으로 표현한 거를 서리법이라 그래. 서리적 편을 통해서 분홍한다. 떨어지는 거 어찌하겠노? 합할 거 없다. 이거죠. 합할 수 없다. 자, 오늘 저 이건 이거 빡세게 해야 되네. 따라 딴딴 따라따라 날개 없는 선풍기가 봅시다. 선풍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동력이나 기능은 달라졌지만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이제 중요한 거. 최근 영국의 한 회사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 띠로링. 자,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진짜 신기하죠. 여기에 지금 딱 사람 손 집어넣을 수 있어. 슉슉 집어넣을 수 있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스탠드,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탠드 내부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제트 엔진처럼 팬과 모터가 있다. 날개 여기 숨겨져 있네. 모터가 있고. 얘가 돌아가면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네. 고리 몸통은 내부가 비어 있어. 여기 공기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여기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둥근 고리 몸통을 따라난 작은 틈이 있다. 여기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네. 그죠? 또한 고리 몸통 단면 형태는
비행기 날개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비슷한 구조이다. 어, 비행기는 위가 뚱뚱하고 밑에가 얇은데 뒤집으니까 얘가 밑에가 뚱뚱하고 위에가 평평하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높고 여기가 압력이 낮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힘이 작용하겠네. 우리 지금 베르누이 정리 봤죠?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쪽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압차로 공기를 이동시킨다. 비행기 날개의 경우 윗면이 아래면보다 볼록하죠. 베르누이 정리해서. 그죠? 불룩한 윗면을 잘 때 속도가 빠르대. 공기의 속도가 빠른 윗면은 기압이 낮고 속도가 느린 아래쪽은 기압이 높고 여기는 기압이 낮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힘이 작용하죠. 자,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작용하므로 기압이 높은 날개 아래쪽에서 기압이 높은 날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해 공기가 이동하면서 비행기가 뜨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 그러던데.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 몸통 단면에도 이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자, 어떻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기억력도 한계가 있잖아.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기존의 선풍기 외형과는 차이가 있지요. 날개가 없어. 공기 속도에 따른 기압의 차이. 일단 기압의 차이는 맞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이것도 잘 모르겠어. 이것도 잘 모르겠어. 고리 몸통에 닿으면은 비행기 날개 닿으면은 뒤집어 놓은 거 맞죠? 현재 우리는 1번하고 5번이 맞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날개 없는 선풍기에 발을 맞는 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자는 것은 우리는 아직 안 읽었잖아. 위에 읽으면서 와야 될 것 같네. 문제 딸랑 3개야? 이런. 자, 날개 없는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 우선 스탠드에 팬을 작용하여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몸통에서 여기서 주변의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예. 이렇게 흡입된 공기는 고리 몸통 내부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이때 스탠드 내부보다 좁아진 고리 몸통, 그죠? 약 88km/h로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 안이 좁아가지고 더 빨라집니다. 어, 어. 또한 고리 몸통 내부에서 빠르게 밀려온 공기는 1.3mm 작은 틈을 통해 고리 몸통으로 나온다. 더 좁은 틈을 통해 나오네. 넓은 데서 점점 좁은 데로 갑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빨아들일 때, 몸통 갔을 때, 고리로 갔을 때, 점점 좁습니다. 이때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좁은 틈 때문에 공기는 더 가속이 됩니다. 그럼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빨라지는가 봐. 공기로 인해 고리 몸통 안쪽은 기압이 낮고 고리 몸통 바깥의 기압은 높게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이 안은 기압이 낮고 이 바깥에는 기압이 높답니다. 그죠? 음. 이 때문에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가 고리 몸통 내부에서 나온 빠른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합쳐지면서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바람이 샥 나오면은 여기가 저기압이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공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된다. 무조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 고리 안쪽이 낮대. 아, 그래서 처음 흡입한 거에 무려 15배나 바람 세기가 증가한다. 진짜 신기하다, 그죠? 그렇군. 기압차 이용한 거 맞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도록. 88 맞죠? 스탠드에 있는 고리에 1.3 아니야? 1.3이 또 위치 바꾸기 하네, 얘들이. 고리에 있는 거죠. 고리 몸통 어떻게 나오지? 무슨 몸통이 1.3이야? 말이 돼? 정답은 4번. 자, 날개 없는 선풍기에 바람 만드는 과정 봅시다. A에 있는 팬이 작동한다. 네. B에 있는 공기는 A보다 좁아진 틈으로 속도가 빨라지지요.
C 여기다 그죠? 공기는 D 진짜 좁은 거죠. 1.3 밀리미터? 속도가 더 빨라지죠. 좁은 데로 가면서. 고리 몸통의 바깥 공기 E는 고리 몸통 안쪽과 기압 차이로 인해 C의 공기양보다 C의 공기양보다 15배 정도 더 많다. 일단 맞는 말 같죠? 고리 몸통 바깥의 공기 E가 기압 차이에서 고리 몸통 고리 몸통 안쪽으로 흘러 들어갈 리가 없지. 고리 몸통이란 게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이 가운데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4번 틀렸어? 5번이 아니고? C의 공기양보다 15배 정도 많다. 맞지 않아? A에 빨려 들어간 양보다 많다네. 그죠? 15배가. 고리 몸통 안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아니면 요렇게 가야지. 5번도 이상한데? 뒤에서 나온 공기와 합쳐지면서.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요렇게 간단 말이지. 그죠? 우리 잘못 읽으면 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인 거잖아. 고리 몸통 안쪽이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고리 몸통 안쪽 여기란 말인갑다. 그죠? 요렇게 공기가 들어가면서 뒤에서 나온 공기와 합쳐진다. 그럼 고리 몸통 바깥쪽 공기 E는 고리 몸통 안쪽과 기압 차이로 인해 C의 공기 양보다 15, 이거는 완전 그거다. 그죠? A에서 빨아들인 양이잖아. 그치? 근데 그럼 맞는 말, C에 있는 게 빨아들인 공기 양 아니야? 처음 스탠드에 흡입된 공기 양보다 15배 정도 많다. 그럼 C보다 15배 많은 거 아니야? 그죠? 답은 4번 돼 있는데. 이상하죠, 여러분? 5번은 이해가 돼. 그죠? 고리 몸통 안쪽, 내부가 아니고 안쪽, 고리의 안쪽. 그렇게 치면 5번은 맞다 생각되는데, C의 공기양이 최초로 빨아들인 공기 아니야? 어쨌든 이걸로 해야 되는 것 같다. 그죠? 부풀 한번 볼까? A 스탠드. 고리 몸통 주변. E. 고리 몸통의 작은 틈. D. 고리 몸통 내부. 라가 C. 그 C. 마. 고리 몸통. B. 스탠드의 펜을 작동하여 빨아들인다. 흡입된 공기. 몸통 내부로 간다. 몸통 내부 공간이 스탠드 내부 공간보다 좁지요? 그게 더 빨라집니다. 고리 몸통 내부로 빠르게 밀려왔어. 고리 몸통에 있는 1.3 작은 틈을 통해 공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좁은 틈으로 나옵니다. 공기가 더 가속됩니다. 빨라진 공기로 인해 고리 몸통 안쪽의 기압은 낮아지고 바깥쪽은 높아집니다. 고리 몸통에서 나온 빠른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면서 바람이 생깁니다. 고리 몸통 안쪽을 통과한 공기량. 처음 스탠드 흡입된 게 15배 정도 많다. 그죠? C의 공기량보다는 이제 A겠지. 처음에 흡입된 A보다 15배 정도 많다. 이래 가야 될 거고. 중간에 밀리고 밀려서 여긴 더 양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처음 5번 이거. 고리 몸통 안쪽으로 흘러들어. D에서 나온 공기 합쳐진다. 아니, 씨. 몸통 대부분 C 아니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읽어서 틀린 사람 정말 많겠다, 그죠? 풀을 봐도 그래. 본문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나?
고리 몸통 내부, 진짜 고리 몸통 내부로 공기가 흘러 들어가? 그를 갈 리가 없잖아. 여기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공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문제가 조금, 그죠? 말을 애매하게 했어, 그죠? 그렇지, 그렇지. 쌤이 잘못했네. 그 내부란 말을 썼고, 안쪽이란 말을 썼잖아, 얘는. 그죠? 두 개를 구분했다, 그지? 내부, 안쪽. 야, 이게 한 끗 차이였다, 그죠? 고리 몸통, 고리 몸통. 내부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지. 그죠? C가 있는 이 내부고. 안쪽이라면 여기다, 그죠? 바람길. 안쪽. 고리 몸통 안쪽.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5번은 선생님이 잘못 읽었습니다. 그죠? 안쪽을 내부로 읽으면서 잘못 읽은 거예요. 음흠. 야, 이런 한 끗 차 때문에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죠? 혹시 이게 퍼센테이지 나와 있나? 아, 안 나와 있네. 옛날엔 이게 몇 퍼센트인가 이런 것도 다 알려줬거든. 정답률이. 쌤처럼 잘못 읽어서 틀린 애들 많을 거야. 그죠? 자, 기억의 사례로 적절한 거. 오늘의 마지막 문제. 원하의 마지막 문제. 기억 가봅시다. 이 원리,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더 빨라진다. 잘 모르겠는데요. 넓은 곳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을 통과할 때 여기 속도가 가속이 된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인 것 같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 등지고 이건 당연한 거고 빠른 속력을 달리는 응급차가 가까이서 오면은 소리가 점점 커지고 멀어지면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무슨 효과더라? 도플러 효과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적색편이 이래가지고 별 천문학 할 때도 나옵니다.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상부보다 하부의 공기를 빠르도록 하여 전복 사고를 줄입니다. 아, 자동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부가 더 빠르도록 설계를 한대. 상부가 더 안 빠르고. 그래서 여기 이상을 달죠. 삥 막혀. 그래서 공기 흐름이 느려져. 대신 여기는 막히는 게 빨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힘이 생긴다. 그죠? 여길 더 빠르게 하는. 그래서 경중 자동차 뒤에 이런 거 달려 있죠. 위에서 지나가는 공기 흐름을 막아가지고. 그래야 만약에 없으면 그 차가 위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뒤집어지는 사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음. 가속도가 더 생긴다가 아니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이거 가지고 했었어야 되네. 이 원리. 그렇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그죠? 힘이 작용한다. 베르누이 효과. 저번과 이번에 이어서 두 번이나 나온 효과입니다. 그죠? 베르누이 정리지, 솔직히. 뭐지? 이제 구풀 마저 채워보고 가봅시다. 스탠드, 팬도 있었고, 모터도 있었고, 고리 몸통 내부가 비어 있었죠? 몸통을 나간 작은 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가속되는 거지. 고리 몸통, 비행기 날개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그죠?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차를 만들어준다. 그죠? 그래서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쑥 이동시키는 거지. 이 고리 안쪽에는 압력이 낮아져 버려. 그럼 주변에 더 높은 지역에서 쑥 지나. 자, 비행기 날개는 우리 알고 있고,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우리가 알고 있자, 그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다. 마지막 3번 문제 있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어서 공기 빨아들이고, 이거보다 15배나 많아진다, 그죠? 이속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가속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빨라진 공기로 인해 고리 몸통의 안쪽, 요 부분이다, 그죠? 기압이 낮아진다. 이 내부랑 안쪽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네. 이 안쪽.
바깥쪽에서 슉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고리 몸통 바깥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 쭉 같이 나오게 되고 처음 스텐트 흡입한 A 부분보다 15배 증가합니다. C 부분이 아니고. 답 4번. 말도 안 된다. 어? 스탠드에 있는 1.3mm의 작은 틈은 고리 몸통을 따라서 어?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있어봐. 얘 고리 몸통 아니야? 쉿. 선풍기 처음 개발한 이후 날개 필요 없고 날개 없는 선풍기 필요 없고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의 기호 맞잖아. 고리 몸통 내부는 스탠드의 내부 공간보다 좁아서 유속이 빨라진다. 맞잖아. 작은 틈은 고리 몸통에 있잖아. 스탠드 몸통 그러죠. 어우, 씨. 스탠드에 있는 1.3의 작은 틈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스탠드는 여기다. 그죠? 아유, 또 낚일 뻔했어. 위치 바꾸기입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진짜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읽히는 글들 있죠? 잘 읽히는 글들은 항상 이렇게 이상한 속임수들을 씁니다. 위치 바꾸기, 시간 바꾸기, 주체 바꾸기, ANY 바꾸기 그런 걸 당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우리 아까 요거는 이상해서 아까 뭐 먼저 봤던 거고 드디어 원화의 마지막 문제. 이건 아예 없네. 그죠? 요거는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경주용 자동차가 엄청 빠른 속도 달리는데, 그죠? 요렇게 가면 여기 더 빠르잖아. 비행기 날개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느리고, 그럼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힘이 작용하죠. 그럼 차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삑삑 이거 날개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정체되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얘가 느리고 오히려 얘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차가 위에서 밑으로 힘을 작용해서 안 뒤집어지게 된다는 거. 저번 주와 이번 주에서 베르누이 정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이제 국선 가서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기파랑 가서 봅시다. 자, 그동안 원화 수업 한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 용. 어색하네. 안녕 했는데.